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5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2차 수 관련해서 박상훈 대표님 관련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사실 정부 자금 관련된 그 창업을 많이 이렇게 지원받아서 좀 창업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본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특별히 좀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활용해서 또 어떤 성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홉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사실은 조금 의아해했거든요. 네.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도움을 주신 천사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귀농하고 나서 사실 저희 집도 농업에 이제 직접적으로 종사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분야니까. 네네. 네. 경험도 그리고 없었고. 뭐 식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뭐 네네네. 보고 자라긴 했지만 직접 키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홉을 이제 선택하긴 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해서 선택은 했는데 막막하셨겠어요. 사실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홉 씨앗부터 네. 구했고 그 씨앗을 근데 씨앗 자체가 이제 휴면타파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현재 8년 동안 딱 3번 정도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첫 번째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게 넣어서 땅에 네. 심어서 발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땅에서 발화하기 전에 네. 휴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휴면, 네. 땅 속에 있는 과정. 네네.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휴면 과정을 거쳐야만, 이걸 휴면타파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과정을 거쳐야만 홉이 싹이 납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것들 어떻게 배우셨어요? 근데 그걸 성공시키기 근데 계속, 쉽지 근데 않았어요. 국내에는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 자료들을 많이. 계속 많이 이제 찾았고 문헌들을 봤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국립식량과학원에 이제 그 문을 식량과학원. 네네. 국립식량과학원에 이제 호흡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박사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박사님을 찾아뵀는데 사실 그 맥주보리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네네. 호흡은 전혀 본 적도 없고 국내에서 호흡이 재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사님조차도 네네. 호흡을 잘 모르셨겠네요. 네네. 그럼 어떻게 박사님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더. 그래서 이제 뭐 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을 아무리 두드려도 이제 홉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홉은 맥주 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박종철 박사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다른 박사님을 또 만나셨군요. 아니요, 그 박사님이 박종철 박사님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맥주보리 전문가시고 육종의 대가십니다. 보리도 전문가시고 홉도 전문가시고. 근데 이제 홉은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죠. 맥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보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홉을 뭐 담당은 가지고는 계셨지만 홉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하셨을 수 있겠네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홉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접 하게 되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박 사장님이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혹시라도 꽃이 피면 전화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2015년인데요. 이제 귀향하시고 3년 정도 지나셨네요. 네, 사실 이제 2013년에 이제 홉씨앗을 받아서 휴먼 타파를 하고 24년에 발화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에 사실 여기저기 심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24년에는 이제 홉의 특성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홉을 심었는데 이렇게 얇게 뭐 길쭉하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 홉이 나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풀인지는 몰랐군요. 네네. 전혀 다른 형태의 그 홉이 자라고 있어서 홉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을이 됐는데 시들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이 핀 거네요. 네네. 아니 뭐 이제 뭐 자라기는 그냥 살짝 자라다가 이제 사실 시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화분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근데 화분을 엎었는데 인사뿌리처럼 이렇게 밑에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동물성 다년생 식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외국 자료에.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15그 그루를 가져다가 네. 세 군데에 나눠서 심어봤습니다. 아, 그 뿌리를 네네. 잘라가지고 세 군데. 네네. 근데 그 2015년에 이제 식량과학원을 다녀와서 이제 꽃이 피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해에 지금 호베노프 본사가 있는 곳에서 네. 12m까지 자라면서 엄청난 호비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 같이 연구를 하시게 된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박종주 박사님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고마운 건 사실 그 묵묵히 옆을 지켜봐줬던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그걸 재배한 경험이 없는데 대표님이 그야말로 아무 경험도 없으시고 그냥 문헌 공부해서 직접 심으셨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여튼 바라가 꽃이 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 예. 그럼 이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 자금을 이제 활용하는 창업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도움받은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2012년 귀농한 후에 네. 그 홉을 이제 재배를 하면서 네. 사실 이제 뭐 법인을 설립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재배가 될지 안 될지를 몰랐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배 과정 중에 많은 기업들이 연락이 오고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온 곳은 맥주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화장품 원료 회사였고요. 네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제약 회사였고요. 제약회사. 네. 그리고 이제 홉이 사실은 맥주보다는 그런 쪽에 더 연관이 더 많은 모양이죠. 네, 사실 국내에서는 홉 연구가 뭐 없었으니까. 네, 없었기 때문에 맥주용 원료로만 알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외국에서는 그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맥주가 아니라 화장품과 의약품을 타겟 시장으로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처음 시작은. 네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당연히 맥주가 나와야 의약품과 화장품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네, 맞죠. 선우만 다른 거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2016년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과정이 네. 그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 오면서 홉을 납품하면서 사실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시범 사업들을 두들겼는데 네. 사실 재배가 다 된 것도 아니고 혼자 재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하시던 그 공무원 분께서 이쪽 말고 네. 국가 과제를 두들겨 보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2016년에 농기평 바우처 과제를 처음 이제 도전을 하였고요. 네. 뭐 중기부나 수도 없이 사실은 그 과제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아, 다 떨어졌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정부 사업번 받으려면 한 번 갖고는 안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네. 과제 특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 네.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셨군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이제 농업기술 실용화제에 대한 네, 이제 R&D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전북 테크노파크 이제 R&D 사업에 네. 산학연 핵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이제 네. 거기 RFP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네네. 이제 현장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분께서 그 현장 평가 진행 중에 이 과제는 선정이 안 될 거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지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과감히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궁금합니다, 사실. 그랬더니 심사위원분께서는 사실 이 홉 재배에 대해서 나는 눈으로 봐도 이걸 못 믿겠는데 정말 발표 평가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냐. 홉이 재배되고 있고 현존하고 있다는 거를 집중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팁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사위원이 어떻게 사업 계획서 쓰는지 현장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그 가이드를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면 평가에서 네.
호흡에 대해서 역사와 제가 재배했던 모든 과정을 넣어서 그걸 실제 지금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 네. 하는 그 팩트를 팩트에 강조하는 대해서 강조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첫 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제 논리가 아니고 실제로 심사위원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높이에서 발표를 하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청년사관학교도 지금 이제 1기, 2기를 다 입교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청년사관은 그 이후에 이제 네, 맞습니다.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발표 평가와 이제 서류를 꾸미면서 내공이 쌓이면서 네. 2019년도 전북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도전하여서 이제 이제 입교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이제 추가 과정에 또 입교하여서 지금 현재도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청년사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세 개의 과정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했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됐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여러 번 떨어져 갔다. 수없이 이렇게 지원하면서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발표에 대한 노하우를 겪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정부 사업을 이렇게 통해서 창업을 할 때 어떤 유익점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자금입니다. 네네.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좋은 연구소도 만나고 네네. 또 관련 업체 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좋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또 많은 멘토링을 해주신 분들을 만나서 마케팅 부분이나 더욱더 깊은 연구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부 과제를 통해서 네. 창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터뷰 이렇게 또 자세히 또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